실적과 무관하게 상승했던 종목이 제자리에 안 가는 종목을 제가 한 종목도 못 봤습니다. 테마라는 이렇게 말이 붙는 순간에 일단 고평가가 되는 종목입니다. 선진국은 한 약 35%, 40% 개인들도 공매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기법으로서 이익이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꼭 재무제표를 보고 매출을 보고 단기 순이익을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이제 우리가 차트만 보면서 이야기하면 이게 너무 주식 투자의 기본을 흔드는 거 아니냐. 왜냐면 실적도 보고 그 기업적 분석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단기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들은 그거보다는 그냥 수급 논리로 쫓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이게 이제 현실인데 하여튼 이 급등하는 주식들 가운데서도 실적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기대감이 됐든.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주식들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라고는 아는데 예. 그래도 수급이 들어가면서 이 상승하는 거 보면은 그 유혹을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일단 사고 보지. 나도 요 상승 구간에 좀 묻어서 가자.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한 20년 하면서 실적과 무관하게 상승했던 종목이 제자리에 안 가는 종목을 제가 한 종목도 못 봤습니다. 심지어 CJ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이라도 결국은 원위치를 이렇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라는 이렇게 말이 붙는 순간에 일단 고평가가 되는 종목입니다. 주가는 제가 2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결국은 내재 가치에 자기 가치를 찾아간다, 수렴한다. 그것이 주식의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별 종목에서 보면은 실적과 무관하게 뭐 이벤트성 제로나 누수로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급등한 이후에는 따라가면 안 된다. 너무나 위험하다. 제가 이렇게 종목 상담을 이렇게 해보고 또 그런 문의를 받아보면은 그런 종목에 물려가지고 뭐 50%, 80% 이렇게 손실 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도 좀 지금 종목을 내가 보유한 손실 종목 생각해보면 이기의 종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면은 옛날에 급등했던 이게 빅텐트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뭐 메타버스 뭐 이렇게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이유로 단기간에 10,000원이 35,000원. 자, 우리 대표님이 이 회사가 그럼 저렇게 급등할 때는 실적이나 뭐 영업이익이 나야 되는데 실적과 전혀 무관하게 메타버스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급등했다는 거죠. 자, 이 차트는 결국은 오르기 전 95%까지 하락합니다. 평균 90%에서 95% 하락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옛날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대입장 아카데미 밴드를 이제 운영하면서 종목 상담도 받아보는데 자, 여기서 저한테 이렇게 이 종목을 물어봤습니다. 이제 회원이. 자, 한참 핫할 때. 예, 여기 핫할 때. 제가 이때 12,000원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차트를 이렇게 급등하고 이렇게 95%까지 밀린다는 거 저는 이때까지 뭐 1,000종목을 봤으면은 1,000종목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 것들은 항상 제자리를 간다. 그 당시 뭐 그 사람은 뭐 35,000원 하는 것이 27,000원 주고 샀으니까 싸게 샀으니까 12,000원 간다 했으니까 저 사람 미쳤나 도라이가 이렇게 했겠지만은 금방 이렇게 옵니다. 실적과 무관한 종목들은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금방 이렇게 12만 원. 12,000원 금방 그 근처 왔죠. 결국은 이렇게 10,000원 오잖아요. 10,000원까지. 무슨 말을 하면은, 자, 실적하고 무관하다 하면은 오르기 전 가격에 90%는 무조건 온다 보면 됩니다. 만에 하나. 오르기 전에 가격까지. 예, 맞습니다. 예. 만에 하나 이게 이제 한국의 공매도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면은 이런 종목이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당연히 공매도를 치겠죠. 어느 정도 많이 올랐을 때. 맞습니다. 더 그게 되니까 저렇게까지 급등은 못할 것이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공매도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렇다면은 자, 공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런 종목도 옛날에 공매도가 다 됐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공매도 기법이 이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매도를 배운다든지 공매도를 하게 되면은 물반 고기반 그냥 이렇게 담그면은 고기를 잡는 그렇게 물반 고기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게 참 논란이 많아요. 뭐냐면
저렇게 어쨌든 상승하는 구간에서 수익을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잘 매도하는 경우. 근데 이제 그걸 못하고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물리는 분들은 이제 또 피해를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찬성 반대, 이렇게 오르도록 놔두는 게 좋다, 시장 조정에 맡기는 게 좋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건 지금 공매도를 통해서 외국인이 네.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가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외국인 기관은 지금 큰 수익을 보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에 맞서서 개인들도 예. 뭔가 해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연 상대할 수 있겠냐라는 게 기본 그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기관과 외국인을 우리가 이길 수 있냐, 공매도로. 자, 개인들도 만약에 30% 정도, 선진국은 한 약 35%, 40% 개인들도 공매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기법으로서 개인들도 한다는 거죠. 자, 일본은 한 25% 하고 있고, 한국은 현재 2% 정도밖에 안 하기 2%? 때문에, 자, 이게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만에 하나, 개인들도 공매도를 많이 한다면 외국인 선진국처럼 지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할 수가 없죠. 개인들도 하기 때문에. 예. 개인들이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매도를 해서 큰 수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왜 개인들이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차라리 그런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아, 네. 그치. 개인들이 생각할 때, 이건 올랐잖아. 적정 주가에 비해서 한 40%나 비싸네? 생각할 때, 그럼 여기서 공매도를 치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저절로 내려와서 예. 기관이나 외국인이 예, 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상황이 될 수 예, 있다. 안 그러면 이게 막 2배, 3배, 4배까지도 갈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작전 세력들도 좀 어렵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작전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럴 때면. 그러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의 기법으로서 우리,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맨날 당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만 갖고 공매도를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우리가 배워서 예. 기관과 외국인을 함부로 예. 공매도를 못 치게 만들자. 맞습니다. 예. 선진국처럼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마 생각이 많은 분들이 좀 엇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개인 판단에 좀 맡기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적과 관련해서 이렇게 무관하게 급등했던 주식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보여주시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오를 때는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양기 방향으로 갈 때는 해도 되는데 고점을 찍었다 보면은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차트를 보고 왼쪽으로 이렇게 주봉이나 월봉, 일봉을 보고 큰 산이 있다면은 우리가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내가 내가 전문 등산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저 산 안 가. 나는 평지만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저리 고점을 찍었다는 종목은 90%에서 95%까지 하락하기 때문에 이 자리도 안 되고 이런 자리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35,000원 주식이 2만 원, 17,000원 됐다고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오르기 전 10,000원 가까이 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 종목 보면은 덱스트라는 종목인데 이거 역시 실적과 무관하게 뭐 메타버스 이런 뉴스로 이렇게 급등한 것 같습니다. 아, 메타버스가 작년에 핫했죠. 그렇죠. 예. 메타버스 관련해서 정말 뭐 역시 이 종목도 이렇게 상승할 때는 매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점을 찍었다 하면은 오르기 전 가격이 10,000원, 15,000원 정도 했으니까 15,000원 했으니까 결국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르기 전 가격에 95% 하락한다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종목을 보면은 자, 5만 원 했던 종목이 3만 원 해도 싸다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2만 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오르기 전 95%까지 하락하기 때문에 절대로 고점을 찍은 종목은 95% 하락하기 전까지는 쳐다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재무제표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액이 500억, 260억, 430억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줄어들었네요, 오히려. 네. 아, 그러다 이제 좀 늘었군요, 다시. 불규칙하네요, 매출. 당기 수익은 한번 보겠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보면은 마이너스 77억, 마이너스 30억, 마이너스, 그러니까 작년이죠. 4억. 자, 우리 대표님 보면 전혀 실적과 관계없잖아요. 실적에 관계없는 많은 자리 주식이 5만 원까지 오르면은 매수하지 말고 아예 저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쳐다보지 말고
95%까지 밀릴 때까지는 이 종목 안 보면 되겠죠. 그만큼 이렇게 고점을 찍은 종목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적으로 만약에 우리 김용욱 저자님처럼 이렇게 딱 확신을 갖고 있다면 예. 그 중간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전혀 안 보죠. 살 이유가 없다고. 왜냐면 더 그렇죠. 빠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 근데 이제 보통은 고점 대비 50% 반토막 났으니까 30% 빠졌으니까 이젠 낙폭과 대주로 사야 돼. 예. 이런 생각을 보통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그래 하기 위해서는 꼭 재무제표를 보고 매출을 보고 당기 순이익을 보라는 거죠. 과연 예. 기업의 가치가 예. 현재 싼 것인가? 예. 그래서 당기 순이익을 보고 늘지 않고 그럼 시총이 만약에 이 회사가 재무제표를 보고 보통 제가 이제 성장주와 뭐 각각 그 가치주가 다른데 평균 당기 순이익의 한 10 곱하기 15 정도 하면은 제가 시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도 그렇게 보고 이 회사를 분석하기 때문에 만약 하나의 재무제표를 보고 당기 순이익을 보고 그 이상의 어떤 20배, 30배다 하라면은 절대 매수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가치를 수렴하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전 투자, 그러니까 실전 고수 분들은 그냥 좀 이게 설명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뭐 원인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론적으로 예. 이렇게 되니까 예. 이렇게 해. 예. 여기가 이제 이게 경험의 바탕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저는 뭐 저 이론은 제가 아까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뭐 제가 이론이 있겠습니까? 사실 뭐 퍼 정도만 알고 다른 그 용어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 스트리트 파이터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러한 방식을 이제 뭔가 배우려고 하는지 우리 지금 팔로 캠퍼스에서 지금 강좌를 열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초보자들도? 말씀하신 예, 거 이제 오래 제가 뭐 스트리트 파이다 보니까 만약에 싸움했을 때 그냥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싸움할 때 최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먹을 잘 때리고 발 잘 차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을 제가 전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사고 잘 팔면 된다. 예, 예. 스트리트 파이터의 기법을 그대로 전수할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 이거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역시 메타버스 뭐 사업, 뭐 NFT 사업 뭐 이런 거 발표를 해가지고 발표하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한 거죠. 그러면은 2만 원짜리가 3만 원, 3만 2천 원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했죠? 주가는 오르기 전 가격에 원이 찬다 했죠. 그러면은 여기 싸다가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이 산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서 이런 종목에서 많이 물려서 20% 50% 손실 나는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두 분 다 실수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오르기 전 가격에 그대로 오잖아요. 자, 그 이유는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보면은 3,100억, 4,000억, 3,900억 그렇게 변화가 없죠.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도 그렇게 변화가 없다 봐야 되겠죠. 네. 만약에 당기순이익이 이 회사 가치에 2만 원짜리가 3만 2천 원 갔으니까 한 70% 정도 내렸다 하면은 이때도 위에 주가가 안 빠지겠죠. 그러나 당기순이익을 보면은 210억, 460억, 작년 오히려 44억 이렇게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저렇게 거래 터진 산이 있다면은 매수해도 안 되고 쳐다보지 말자, 산을 쳐다보지 말자, 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렇게 급등한 주식들 그 하락하는 구간에서 혹은 횡보하는 구간에서 하락 후 횡보하는 구간에서 살려고 할 때는 실적을 보자. 맞습니다. 그 구간에서도 싼 거냐. 예. 그러니까 실제로 주가가 싼 거냐, 그러니까 주가가 얼마나 낙폭이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맞습니다. 예. 실제 가치에 대비해서. 예. 근데 떨어진 게 아직도 부족하다면 예. 살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들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다날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날이라는 종목은, 저도 옛날에 싸이월드 도토리 이렇게 선물도 하기도 하고, 뭐 음악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자, 이 종목도 싸이월드가 뭐 몇 년 동안 그 문을 닫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이렇게 올랐는데 이 다날이라는 종목은 그 도토리 팔고 수수료를 조금 먹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5,000원, 6,000원 하던 주식이 18,000원 갔을 때 세 그 배 이후에는 3배 이렇게 올랐죠. 그럼 개인들은 이제 이런 경우 이렇게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세배 올랐다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예. 그래서 18,000원 하는 주식이 이렇게 싸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자리를. 예. 그러나 거의 이렇게 오르고 이 실적이 관계 무관하다면은 거의 오르기 전 가격이 한 90%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지금 좀 또 횡보하다가 약간 반등하고 또 하락하고 있는 과정인데 예. 더 빠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아, 다음에 빠져 있군요. 예. 그렇게 거의 근접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실적이 약간 뒷받침되다 보니까 이렇게 더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그러면 내가 매수하더라도 또 실적을 보고 리포트를 보고 이제 대처하면 되겠죠. 지금은 딱 강남 차트 모양을 만들어서 제가 제가 보유하온 종목을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좀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자기가 산 거 띄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 제가 LG 화학 언급했는데 LG 화학 제가 산다고 오릅니까? 절대로 대형주니까. 개인은 대형주는 절대 주가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이제 강남 나이트를 만들고 최근에 보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매수 들어오더라고.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저평가 됐다 보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고점을 찍었다는 종목은 실적과 무관하게 이런 종목은 당분간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KG 모빌랜스라는 종목도 이때 아마 다 같은 테마로 같이 결제 맞습니다. 결제할 때 결제주들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도토리 팔아가지고 수수료 먹는다고 얼마나 그거 남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오를 때는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양질 때는 하라는 거죠. 그건 행보하고 이런 데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싸다 들어가지 말고 보세요. 딱 오르고 거의 제자리. 예, 오른 폭 95%까지는 거의 100%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일동홀딩스라는 종목도 이 종목도 무슨 그 일동 그룹의 그 모기업인데 이런 종목은 이렇게 급등한 경우 뒤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종목도 실적과 무관하게 올랐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주가 하락이라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KG 스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쌍용차 인수 이런 것으로 이슈로 올랐죠. 테마로. 급등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은 자, 대표님 지금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요? 예. 그러니까 역시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횡보를 하고는 있으나 고점 찍고 내려와서 횡보를 하고 있으나 아직 그래도 그 이슈로 오르기 전 가격에 비하면 상당히 높잖아요. 예. 그렇다면 실적이 지금의 주가를 뒷받침해주는 질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예, 이제 요 매출이 좀 늘고 순이익이 조금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고평가돼 보고 그만큼은 아니다. 예, 약간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14,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밀릴 거라 생각하고 CFD 계좌 공매도 되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그러니까 121선까지는 밀릴 수 있다. 예, 그 정도까지도 밀릴 수는 있다. 그렇다고 이 시청자분들 이 종목을 공매도 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김용호 선생님 공매도 쳤다 그래서 100% 다 돈 버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또 손절할 때가 있다. 예, 뭐 생각 밖으로 올라서 3억을 쳤는데 3억 3천만 원 간 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뭐 주가는 사실은 참 귀신도 맞추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귀신 단지 확률, 제가 20년 경험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그렇다. 종목을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차트와 그림, 저런 관점을 저한테 배우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을 높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10번에서 6번, 7번 이기면 결국 돈 버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3번 잃더라도. 맞습니다. 예. 근데 확률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저는 한 80%, 90% 정도 됩니다. 너무 높게 잡으시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저는 자, 매수를 하면 제가 손절을 하는데 공매도를 하면 거의 퍼펙트하게 합니다. 아까 대충 이해가죠? 그러니까 파는 자리는 정확하게 그렇죠. 보십니다. 저런 종목이 자, 코로나 되기 전에는 CFD 종목으로 공매도 되는 종목이 2,000 종목 됐습니다. 그리고 현물은 약 800 종목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물방 고기반이죠. 아까 그런 종목 다날 한글과 컴퓨터 다 치고
기다립니다, 제가. 석 달, 넉 달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자, 그래서 앞으로 MSCI 지수가 편입되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풀어야 되고 환율도 24시간 또 거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는 거건 그렇습니다. 건데 예. 우리가 이거를 배워서 우리가 개인들이 외국인이 그 돈 벌어가는 걸 막아보자. 개인들이 돈을 벌어가자.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실적과 무관한 단기 급등주들, 그 다음에 테마주, 예. 테마주까지 본 거죠? 예.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